자, 지난 시간에 이 축에 대해서 정리할 때, 오일식 부착관계 쪽에서, 축의 오일식 부착관계 쪽에서 R값 이거 입력하는 거, 치수 매개 변수하고 같이 활용하는 거 이야기했죠, 어제. 자, 요 치수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같이 넣을 때 한 네 가지를 이야기했던 거 그랬죠. dim, sen, 요거 이용해서 센터의 표식, 센터 표식 크기를 0으로 바꿔놓고 TOFL 이 변수 값을 끄기로 바꿔놓고 dim TOH 요거를 켜기로 바꿔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dim radius 이거 이용해서 치수 기입하는 거를 해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치수 매개 변수를 변경해서 썼다면 D 엔터에서 치수 설정을 ISO 25로 리셋 시키기를 했었죠. 요것으로 리셋을 다시 시키고 쓰도록 했어요. 자, 그것이 어제 한 거였는데 이거 할 때 뭡니까? 요렇게 이 필렛 넣을 때 우리가 어떤 필렛의 옵션을 썼어요? 노 트림 옵션을 많이 썼었죠. 노 트림 옵션을 이용해서 여기에다가 상세도에 대한 3배 했으니까 사용하려고 하는 필렛이 0.5였다면 0.5 필렛에다가 곱하기 3 요렇게 해가지고 필렛을 넣고 그 다음에 치수 속성에서 속성창 컨트롤 1 띄운다는 이야기였죠. 거기에서 1차 단위 항목이었나요? 1차 단위 항목에서 선형 치수 축척 요거에서 1/3 3대1로 상세도 같던 배척에 대해서 역산을 해주면은 이렇게 실제 반지름 치수가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반지름 치수 넣는 거를 해 봤고요. 이쪽으로 와가지고 또 뭡니까 이게 너무 눈에 걸리적거리니까 이 가는 실선 처리하는 걸 빨리 해놓고 갈게요. 가는 실선 돼 있어야 되는데 안 돼 있으니까 너무 눈에 걸리적거리네요. 자, 그리고 여기도 좀 가는 실선 돼 있어야 되니까 요래 놔두고, 자, 요 자리는 뭡니까? 오일실 부착관계 쪽이 아니고 뭡니까? 요게 무슨 규격을 어제 적용하는 거를 처음 봤었어요? 나사 틈새였죠? 나사 틈새에 적용하는 거에서 여러분이 이 RG라는 값, 여기 필렛 적용하는 부분 RG가 들어가야 되는데 요거 빼먹을 수 있으니까 요걸 또 중점적으로 제가 이야기했죠. 불완전 나사부 쪽은 적용이 안 되고 요거 같은 경우는 나사의 틈새를 적용해야 된다고 했는데 나사의 틈새를 적용하는 기준은 뭐라고 구분해 보시라고 했어요? 평와셔가 들어가는 자리다. 와셔가 들어가고 거기에 너트가 체결된다. 요렇게 봤을 때 요 틈새 간격이 많이 필요한 거로 불완전 나사보다 나사 틈새로 적용하는 게 좋다. 이 구분 요령을 이야기했고요. 여기서 가는 나사로 해가지고 피치값 1로 했을 때 이쪽으로 쭉 와서 보면은 RG라고 해서 이 값이 0.6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RG는 어디에 적용되는 거예요? RG 요것은 이쪽에 한번 적용되고 이쪽에 한번 적용되고 이렇게 두 군데에 걸쳐서 필렛이 적용되는 것이죠. 아예 여기 명시를 해놨죠. 자, 그러면 이거를 기입해 볼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 한번 했어요.
자, 반지름 치수를 넣고 그 다음에 지시선 하나 뽑아 가지고 지시선을 이어 붙이는 거를 어제 한번 봤고요. 그러면 이제 그 이 상세도에서 반지름 치수를 이렇게 넣은 상태인데 어제 요거 이야기하다가 말았습니다. 요거 하나를 완성하고 사실 대칭으로 해가지고 얘를 똑같은 거를 가도 상관이 없다고 했어요. 왜? 호칭지름만 달리하고 피치 값이 이게 M 10에 1일 때 피치 값 1 기준으로 G1의 값도 같이 보고요. G2의 값도 같이 본단 말이죠. G2, G1, G2의 값 똑같아요? RG의 값도 똑같아요? 그렇다면 상세도 영상은 대칭으로 비슷하게 모양만 나오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자, 선형치수 dim 리니어 해가지고, 자, 여기 요거 꺾어 놨으니까 이게 선을 찍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요거 4.8이 나왔는데 이거 선형치수 축척하면은 1.6으로 바뀌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G2의 값이죠. 어머? 아, 이게 또 스타일 재지정 안 했구나. 네. 자, 그러면은 요렇게 됐을 때 이 4.8하고 9하고 요 치수들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상세도로 3배로 만들어진 거죠? 3배로 만들어진 거 맞나요? 그러면은 이거 특성창, 치수의 특성창으로 가서 어느 항목으로 가야 된다고요? 네. 1차 단위로 가야 되지 않아요? 네. 1차 단위에서 선형치수 축척 가야 되죠? /3 1/3 하면 G1 1.6과 G2 3으로 값이 환산이 되나요? 네, 요것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넣어야 될 값은 또 뭡니까? 이 선형치수로 해가지고 여기를 첫 번째 점으로 찍고 이 뭡니까? 여기로 찍을게요. 여기가 더 낫겠네. 여기를 첫 번째 점으로 찍어 놓고 이 파이 DG 값은 M10이었을 때 1.6을 빼서 나오는 8.6인가요? 8.4인가요? 그죠? 그러니까 8.4 근처로 가기에는 좀 애매하고 약간 넉넉하니 이렇게 빼놓고 요 값을 열어줄 문자 들어가서 자 %% 파이 8.4 H13 H13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역시 하루 지나니까 또 새로 보이시나 보군요. 표 아래 뭐라고 써 있어요? 일단 오케이, 잘 찾으셨어요. 박수. 자, 이 나사 틈새 규격에서 저는 절반 치수로 만드는 주의고요. 나사 틈새 규격에서 보면은 얘가 어떤 설명이 있냐면 이 호칭 지름이 현재 D라고 규격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죠. 그죠? 이거 잘 보세요. 호칭 지름을 D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목 부분
목 부분 여기를 파이 dg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거 구하는 공식이 피치 값이 1일 때 아래 써 있는 것처럼 d-1.6이죠. 여기서 d가 우리는 뭐로 본 겁니까? 장경식 씨 요거 뭐로 본 거예요? d 값이 얼마로 본 거예요? 호칭 지름을? 네. 왼쪽 거 기준으로 봤을 때 몇 파이예요? 호칭 지름 얼마예요? 다시 과제 도면에서 띄워놓고 요거를 물어볼게요. 지금 나사 틈새를 적용하는 자리가 와셔가 있는 요 자리잖아요. 그죠? 그럴 때 호칭 지름은 여기가 얼마냐는 이야기였어요. 아, 자신감 있게 하셔야죠. 이거 계속 하고 계셨는데 왜 자신이 없으세요? 네. M12요. 네. 자, 그러면 요거를 창이 너무 좁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배치해서 해놓는 게 좋을까? 요렇게 겹쳐 놓으면 좀 그나마 괜찮을까나? 자, 요렇게 해놓고 그림을 최대한 비슷하게 배치를 해놓고 이야기해 볼게요. 지금 왼쪽 거를 시계 방향으로 저는 과제 도면을 돌리고 한 거예요. 돌려가지고 이렇게 보는 중입니다. 그죠? 그랬을 때 여기를 우리가 실측해서 호칭 지름을 M10이라고 찾았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파이 dg가 그러면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장경식 씨? 피치 값이 1일 때 D 마이너스 얼마예요? 8.4요. 네, 그렇죠. 자, 피치 값이 1일 때 D-1.6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호칭 지름은 M10 곱하기 1 요거 중에서 호칭 지름은 10이 되는 거죠. 자, 이거 몇 번을 설명해 드렸는데도 요거 그죠? 호칭 지름 뭘 보는 거다 이야기해 드렸는데 주의해서 잘 봐주세요. 그랬을 때 호칭 지름 D라는 이 기호에다가 우리가 실측했던 10 요거를 대입해 가지고 거기에서 마이너스 1.6을 하면 파이 DG 값이 파이 8.4가 나오는 것이고 주석을 보면은 호칭 지름이 3mm 이상일 때는 초가로 돼 있죠. 초가일 때는 허용차를 얼마 쓴다고 돼 있어요? H13을 쓴다고 돼 있어요. 그죠? 어렵지 않죠. 제 설명 어렵게 설명하는 게 아니죠. 규격대로 요거 찾아내는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죠? 제가 이거 지어서 쓰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규격을 잘 보실 줄만 알면 됩니다. 요 나사 틈새에서 제일 먼저 기준 잡아야 되는 것은 나사의 피치 값이에요. 나사의 피치 값. 그러면은 쌤 얘에다가 M10이라는 건 알겠는데 왜 피치 값을 1 적용하나 이것까지 물어보면 전 또 울고 싶죠. 왜 피치 값 1을 적용하나요? 반장님
뭘까요? 왜 그럴까요? 선생님 죄송하지만 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기 웍스에서 했긴 했는데 제가 말을 잘 못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표현력이 제가 딸리는 건가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자, 다시 과제 도면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고 이야기할게요. 기본적으로 축에 지금 여기에 뭐가 체결되어 있는 거예요? 너트가 체결되어 있죠. 근데 너트가 체결되어 있는데 축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길어요, 짧아요? 구간이 다른 형상들보다 짧아요. 그죠? 이 구간이 축에다가 나선을 낼 구간이 짧아요. 나선이 낼 구간이 짧으면 너트를 채울 때 지금 제가 약식으로 그려서 흉내 냈을 때 나선이 두 줄밖에 걸쳐지는 것도 힘들겠죠? 여기서 나사산의 꼭대기에서 꼭대기까지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 17이 왜 나와요? 피치죠? 제가 잘못 들은 거예요? 네, 아, 했습니다. 피치라고 하셨어요? 네. 아, 그래요. 미안합니다. 난 또 17로 들었네. 자, 그래서 자, 요것을 피치라고 이야기하는데 피치는 뭐예요? 나사산의 꼭대기에서부터 꼭대기까지 이 간격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일반 나사의 경우는 이렇게 성기게 나타난다고 치고 가는 나사의 경우는 피치 값이 좀 더 촘촘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나선의 개수가 더 많이 생기겠죠. 그러면은 축에 사용하는 수나사에는 가는 나사를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동의하시나요? 이해되셨어요? 네. 진짜죠? 네. 왜 또 가는 나사 적용하나 물어보면 또 모르겠습니다 하면 저는 속상해요. 미치겠어요. 자, 나사 규격을 가봅시다. 미터 보통 나사와 비교를 해보자고요. 미터 보통 나사 M11 때 피치 값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1.5로 되어 있어요. 즉 여기 꼭대기에서 나사산의 꼭대기에서 꼭대기까지가 1.5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미터 가는 나사 항목으로 가셔서 M11 때 피치 값은 우리는 이 중에서 가장 무난한 거 피치 값을 1로 본다고 했죠. MC 곱하기 1 있나요? 또는 0.75도 있고 1.25도 있지만 이 중에서 우리가 골라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피치값 1 정도가 가장 무난하고 뭡니까? 공통적으로 M8에서부터 M16 이 범위 안에는 피치값 1이 꼭 있어요. 이 가는 나사 규격까지 굳이 찾아올 필요도 없죠. 그냥 M8 이상 M16 이하에는 피치값 1이 반드시 있다. 이거는 M18부터 M33까지는 뭐 당연히 1.5 피치 값이 있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것처럼 하나의 공통되는 거를 기억해 두면 규격집을 일일이 찾아오는 불편함 없죠. 요 피치 값
가는 나사일 때 1인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불완전 나사 적용하거나, 불완전 나사도 나사의 피치부터 보게 돼 있죠. 나사의 틈새도 어떻게 돼 있어요? 나사의 피치부터 보게 돼 있죠. 달래 축의 수나사가 가는 나사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물어본 게 그 이유예요. 요거부터 보고 규격에서 찾아 적용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이 표를 볼 때 제가 언제나 뭐를 기준으로 본다 이거부터 이야기를 하죠. 안 그런 적 없죠? 언제나 뭐를 기준으로 규격을 찾아가야 된다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 피치 값이 1일 때, 피치 값이 1일 때 여기가 파이 D로 돼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M10 곱하기 1이었던 셈이죠. 피치 값이 1 이렇게 되었던 셈이죠. 자, 그랬을 때 파이 DG를 구하는 것, 여기가 파이 DG라고 이야기 해놨어요. 그림만 잘 관찰하시면 돼요. 제발 이 적용 예만 잘 적용해서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가 어렵지가 않은데 왜 이거를 잘 안 보시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파이 DG라고 적용되는 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 축의 지름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요 값을 구하는 거는 어떻게 써 있나요? 아래 보시면 D 1.6이라 돼 있죠. 그죠? 그랬을 때 좀 전에 그 장경식 씨가 풀어주신 것처럼 D 값이 호칭 지름 D가 10이었으니까 거기서 1.6을 빼는 거죠. 그러면 이 결과가 8.4가 나오고 그 뒤에 허용차를 기입하는데 호칭 지름이 지금 얼마예요? 호칭 지름이 8.4인가요? 호칭 지름은 뭐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기호로는 D라 표시되어 있는데 우리 거는 얼마예요? M10에서 10이죠? 그러면은 3초가인 셈이죠? 그러면 호용차 뭐 넣으래요? 요거대로 그대로 넣으시면 돼요. H13. 보는 법 이해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진짜죠? 네. 또 까먹으시면 울고 싶습니다. 저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고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게 최선이다 생각하는데 말이죠. 어떤 다른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까? 그대로 대입하는 거를 제가 이야기하는 거니까 어렵지 않으시리라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 자로 요렇게 대고 보시면 G1을 명시하는 곳에 값이 얼마라고 돼 있나요? 1.6이죠. G1의 위치는 어딥니까? 요거 좀 크게 제가 덧칠하면서 표시할게요. 요 축의 끝단에서 여기 꺾어지는 여기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요 값이 우리는 1.6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G2라고 이야기하는 값이 있어요. 이 값은 얼마로 써 있어요? 3이죠. 역시 축의 끝단에서 불완전 나사부와 완전 나사부의 경계를 나타내는 여기의 값을 3으로 보셔야 되겠네요. 요거 요렇게 매치 시키는 거 체크하고 계시죠? 아니면 어디 메모에 놓으셔도 돼요. 과제도면 여백에다가 요 규격을 이렇게 내가 적용해야지 라고 메모하면서 하는 것도 요령이죠. 과제도면이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새까맣게 돼요. 규격을 찾아서 메모하느라고 규격 찾아서 적용되는 규격을
과제 도면에다 메모하느라고 새까맣게 되는 학생들도 많아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이거 규격집 일일이 찾아오기 힘드니까 전체적으로 쭉 훑어볼 때 규격을 체크해 놓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RG라는 항목이 있는데 요거는 값이 0.6으로 되어 있죠. 자, RG가 적용되는 부분은 어디예요? 여기에요. 그죠? 여기하고 여기 두 군데예요. 여기가 RG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우리가 적용할 값을 R0.6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요거를 미리 규격이 적용될 거를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가 도면에서 이렇게 적용하겠다는 이야기들이에요. 적용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요대로 다 적용을 했나요? 피치 값이 1일 때 파이 DG가 파이 8.4 H13 적용했죠. 1.6 얘는 무슨 값이었어요? 선희씨, 1.6은 여기서 규격에서 뭐로 표시됐던 값이에요? 뭐시기예요? G1이에요. G1. 자, 3으로 입력된 요 값은 G2를 적용한 거죠. 그리고 0.6, R 0.6으로 적용된 건 뭐예요? RG죠? 요거를 뭐 100% 다 이해 안 되시는 분도 계시고 하지만 뭐 어느 정도 이거를 체크하셨으니까 요것만 가지고 주야장천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자, 이쪽으로 와서 봅니다. 우측에 나사 틈새 적용한 부분 요거 와서 또 봅니다. 먼저 요거도 선정리를 좀 해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가는 실선이 이렇게 추가가 돼 있는데요, 이 가는 실선 정리해 놔야 됩니다. 어디까지만 가는 실선이 있어야 될까요? 여기까지만 가는 실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도 제 거랑 비슷한 현상인가요? 우측에 상세도. 자, 그러면 트림 들어가서 요거를 기준으로 얘를 이렇게 잘라 놓으셔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자, 어제 한 거에서 여기 필렛 적용을 해야 됐었죠. 필렛 적용할 때 트림 옵션은 노 트림으로 해서 필렛 값은 상세도 3대1로 왔으니까 제 경우는 0.6, R 0.6을 적용하기 위해서 1.8 곱하기 3배 해가지고 1.8로 해주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트림을 가야 돼요. 자, 일단 노 트림으로 해가지고 필렛 값을 보도록 합니다. 트림 모드는 노 트림으로 놔두고요, 반지름 값은 1.8로 쓰고요, 두 군데 다 쓸 테니까 다중 M으로 가면 되겠어요. 자, 그래 놓고 요거 요렇게 가고 요렇게 클릭해서 놓고,
자, 이게 뭐하고 똑같이 맞추는 거예요? 그림대로만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림대로. 그림대로. 규격에서 여기에 필렛을 적용하라고 돼 있으니까 그대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RG 값을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뜬금없이 이거 보기 좋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나사 틈새에서 RG 값 요거 적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에서 선이 어떻게 생겨야 되느냐면은, 자, 탄젠트 필렛으로 요렇게 생기면 여기 모서리가 사실 생길 수가 없죠. 접선 숨기기, 웍스에서 접선 숨기기 해가지고 탄젠트 모서리들 요렇게 생긴 것들 다 없애는 기능이 있죠. 그리고 우리는 제도 규칙대로 이야기하자면 이 연장에서 이 모서리 만나는 거를 남겨둔다라는 규칙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여기에서 클릭해가지고 이렇게 잘라줘야 되죠. 브레이크죠. 브레이크. 됐나요? 브레이크로 여기를 잘라놓고 그 다음에 이 필렛을 기준으로 해서 트림해 갖고 여기는 사라져야 되는 모서리 선이죠. 트림. 가위로 필렛을 잡고 잘려질 거를 얘를 잡고. 됐나요? 자, 그러면 요때 요것을 응용을 좀 할 텐데요. 여기 이거 기입한 거, 이거 공들여서 기입한 것들이 있죠. 여기도 피치 값이 M11 1대 1이었기 때문에 요 값들이 공통되게 적용되는 겁니다. 이거 일일이 기입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대칭 기준으로 요런 데 잡아가지고 여기쯤에다가 이 치수들을 미러해 놓을게요. 그러고 갖다 놓는 걸 보여드릴게요. 미러. 요 치수들 선택하죠. 이 지시선도 마저 선택하고 대칭 기준 요래 잡아가지고 요래 넘겨놔요. 보이죠? 그러면 요렇게 된 거에서 얘를 무브 시킬 텐데 객체는 이 치수들을 다 선택하고 여기가 안 좋겠다. 여기보다 여기 끝점을 클릭해서 얘를 여기 중간점에다가 갖다 놓으면 이 치수들이 한꺼번에 정렬이 되겠네요. 일일이 넣지 말고 미러해 가지고 요령껏 하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브 요 끝점 요거 잡아 갖고 여기 중간점에다가 다 클릭해 놨어요. 됐나요? 자, 그런데 요거 중간점으로 클릭했더니 이게 좀 안 좋기는 안 좋네. 그죠? 자, 선형 치수들을 정렬해 보도록 할 텐데 선형 치수들을 다시 한번 무브 갈게요. 다시 한번 무브 가려고 하는데 여기에 점이 살짝 보이나요? 치수 보조선에서 떨어져 가지고 점 하나 찍힌 게 살짝 보이나요? 요거를 오스냅으로 찾으려면 어제 이야기만 하다 말았는데 노드라는 오스냅으로 얘를 찾을 수 있어요. 아이콘이 동글뱅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커서를 가져다 댔을 때. 그리고 객체의 끝점에다 얘를 클릭해서 갖다 놓을 수가 있게 돼요. 자, 무브할 때 노드 오스냅 쓰니까 요 찾을 수 있나요? 그리고 끝점에 클릭해 놓을 수 있죠? 자, 저도 이거 해볼게요. 자, 무브에서 이 객체를 선택했어요. 오스냅 NOD, GOD 아니고 NOD죠? NOD 해놓고 치수 원점을 이렇게 노드로 찾을 수가 있네요. 그리고 여기 끝점에다가 클릭해 놔요. 그러면
요거 하나 맞춰놨지만 요거 하나 끝점을 맞춰놨지만 요 끝점도 딱 맞춰졌죠. 여기 끝점도 딱 맞춰졌죠. 됐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맞춰 놓으면 그 더 필요한 거는 뭡니까? 파이 dg 값만 마저 넣으면 되죠. 요렇게. 자, 파이 dg 값 요쪽에 적용될 파이 dg 값 장경식 씨 잘 정리하셨는지 한번 또 물어볼게요. 여기는 호칭 지름이 얼마예요? 나사부의 호칭 지름 얼마예요? D가 몇인가요? 우측 끝단의 수나사부의 호칭 지름 얼마예요? M11이었습니다. 네. M11이었어요. 호칭 지름이. 그러면은 호칭 지름 D가 11이라는 이야기면은 파이 DG는 얼마가 나오는 겁니까? H10이요. 파이 DG를 물었죠. DG 값만 물었어요. 허용차까지는 안 물었어요. 얼마 빼기 얼마예요? 네, 11 마이너스 1.6해서 9.4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자, 9.4에다가 호칭 지름이 11이었으니까 H13을 적용하면 여기도 되겠죠? 그죠? 이렇게 적용하면 되겠죠? 9.4파이 H13. 자, 절반 치수로 가기 위해서 선형 치수 찍고 여기에서 첫 번째 점 찍고 요렇게 적당하니 잡아서 %C 9.4 H13 여기까지 정리되셨나요? 그러면 8.4의 H13에 적용했던 절반 치수 이 속성을 전달하려면 매치 프로퍼티 해가지고 원본으로 여기 절반 치수 적용한 거 한번 클릭해서 이쪽에도 클릭해가지고 절반 치수로 얘를 바꿔놔야 되겠죠? 자, 그러면 나사의 틈새 규격은 이렇게 적용해서 마무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양 끝단에 있는 나사 틈새는 이렇게 적용이 됐어요. 자, 여기까지 세이브 하시고